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 오늘은 제가 혼자 등장했습니다. 좀 한 주간 일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저희 가족이 그동안 좀 벌어진 사건들 좀 한 몇 가지를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쪽지 뒤에다가 엄마가 무섭다라고 썼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막 울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민영이는 북한 남편한테 임신 때 폭행 당하면서 죽은 저의 첫 아들, 그 아이 이름이 성림이었는데, 그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다시 찾아온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죽은 아이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영이를 누구보다도 제일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엄하게 아끼고 사랑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저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적지대에다가 엄마가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지금 집이 9평짜리 작은 집에서 아직도 요구 임대해서 살고 있는 저희도 가족 형편이 아직은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살림인데, 그러다니까 요 좁은 집 안에서 애가 계속 뛰어다니고 공부 안 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엄마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나니까 그런 사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우니까 저희 신랑이 또 울면서 또 신랑한테 바로 고사질을 했습니다. 비녀이가 쪽지대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무섭다고 썼더라고. 우리 신랑이 끝나고 오면서 회사 끝나고 오면서 일단 나를 달래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먼저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보고 왜 그렇게 썼나 했더니 엄마가 맨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공부라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서 금방 그 문제가 풀렸는데, 그 문제가 풀린 지 하루도 못 지나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고를 저질렀는데 지금 도배를 저희가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하는 과정에 방안을 청소를 짐 정리 싹 다 하고 방안을 청소하는 과정에 우리 아들이 방안 한가운데서 탁구공을 계속 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청소해야 되니까 민영아 놀지 말고 나중에 공원에 갖고 나가서 놀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2번 했는데 2번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애가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소리를 바락 질렀죠.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번째 말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열받으니까 그 탁구공을 확 뺏어서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 다음에 놀라서 눈 둥그레 했다가 장방으로 뛰쳐들어가 울더라고요. 결국은 아빠가 또 나섰어요. 우리 집안의 중재 역할이 저희 민영 아빠였던 것 같아요. 결국 아빠가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들 데리고 나가서 그 탁구공을 다시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밥 먹는 동안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어제 저녁에 결국은 아빠가 그 화해를 해주기 위해서 소고기에다가 와인에다가 뭐 좀 음식을 조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도 음식 준비해가지고 상을 차렸는데, 밥 먹는 내내 엄마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도 아들하고 얘기 안 했고. 그러다가 와인 한 몇 잔 들어간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니 잘했니 못했니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엄마 탁구공 던진 건 엄마 잘못한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탁구공을 던지는 건 아니었어. 민영이는 뭘 잘못했어 이랬더니 엄마 말 안 들은 거 잘못했대요. 결국은 그렇게 화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민영 아빠도 그 얘기를 가끔씩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금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 아이들하고 내가 계속 분리된 과정이 있다 나니까 민영이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그러한 과거 트라우마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가정생활을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꼈고, 고쳐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반복된다는 게 저도 막 속상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식의 교육 방법을 나는 계속 하려고 하고, 아빠는 남한식의 교육 방법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결국 민영이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조금 겪고 있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남남북녀 사는 이에게서 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첫째, 이 문제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엄마들부터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소통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 가정에 민영 아빠가 없었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한국 문화에 적응됐던 민영 아빠라는 남편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민영이하고 단둘이서 정말 자유로운 가정 환경의 교육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제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남남북녀에 사는 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빠짐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로 탈북 여성 인권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인 저도 가정에서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완벽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런 저희 가정의 이런 사소한 사건 문제들이 결국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문제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 특히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이를 교육하면서, 육아를 교육하면서 아이하고 전쟁 치르는 문제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하고 집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육아맘들의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성도 모임에서도 그런 단톡방에, 아이고 오늘은 엄마가 원수라는 말을 듣지 말자, 오늘은 엄마가 호랑이라는 말을 듣지 말자, 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특히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전 북한군 장교였고, 또 북한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많은 저한테는 조금 그 방법이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걸 겪으면서 민영이가 이제는 점점 예민해져 가는, 이제는 뭐 어찌 보면 사춘기에 들어서는 이런 초등학교, 이제 벌써 9살이 됐다는 이런 부분, 나중에 중국에 있는 지금 올해는 14살인 그 딸을 만약 한국 데려왔을 때 그 아이하고의 관계 문제도, 내가 지금부터 민영이하고 잘 적응을 못하면 그 아이하고도 잘 지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활동이라는 것도 제가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가정이라는 부분, 엄마라는 부분, 여자로서의 이 가정의 안주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켜야 될 자리는 분명히 지키고,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저도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있을까요? 네, 모든 가정들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특히 그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무엇을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가정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사는 탈북민 가정들의 이런 어려움들, 그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 일어나는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영상 좀 남겨봤습니다. 저의 자아 반성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가정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민영이가 이제는 커가면서 저도 이제는 많이
갱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40대 중반이 저한테는 저도 지금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잘 풀릴지는 지켜봐야겠죠. 일단 노력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